이번엔 8번째 파일입니다. 감상적 독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는 활동을 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서 내용을 감상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 목표를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상적 독해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상적 독해는 독자가 글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독해 방법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는 조금 더 인지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 독해는 굉장히 정서적인 독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글 읽으면서 기쁨, 즐거움, 슬픔, 아름다움 등등의 경험을 이제 경험하고 재밌다, 이 책 되게 흥미롭다, 또는 이 작가의 마음에 공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죠. 그런 것을 한번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학 작품은 물론이고 설명문, 논설문 등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글에는 여러 가지 경험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다른 매체와 달리 글에서 감동을 받으려면 독자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글과 상호작용을 깊게 할 수 있고, 글을 매개체로 독자가 작가와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를 찾아서 이제 글과 작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알아냈다면 그것을 다른 독자와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독자에게 주는 이제 환기라고 나와 있죠. 환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느끼지 못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깊은 감동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독서 활동 중에 혼자서 읽기가 아니라 서로 발표도 해보고 서평도 써보고 돌려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감동받은 부분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란 글에 나타난 가치, 규범, 태도, 사고, 지식 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동의 내면화를 통해서 정서를 굉장히 순화시키고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얘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영도의 빈집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 굉장히 기영도 시인을 좋아하는데 빈집이라고 하는 시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자, 이 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구절에서 뭔가 이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명령형 어미와 혹격조사에 주목해서 뭔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죠. 그런 것을 화자의 감정에 공감을 해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내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돼지꿈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감상적 읽기를 해볼 건데요. 감상적 읽기는 사실 독서에서 다루기보다는 문학에서도 다루기 적절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고요. 학습 활동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소설을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읽어봤나요? 그러면 몇 부분만 읽으면서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5에서 7행입니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이 지나 모양이 구닥다리가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망토식으로 폭을 한참 잡은 코트 자락이 몸을 휘감고 펄럭이는 것이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코트의 설명을 통해서 순옥이라고 하는 이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낡고 오래된 옷을 입고 있으며 검소하거나 혹은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같은 페이지 11부터 12행입니다. 생일 선물로 코트를 사주었던 남편은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순옥은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홀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그거야 한양에서 이서방 찾기지 춘천이 아무리 손바닥같이 빤하다 해도. 자, 이만한 뭔가 이제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요, 그 여자가 누구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정보가 부족해서 찾기 어렵다는, 그래서 젊은 여자는 희망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4에서 6행입니다. 눈은 빡빡하게 메말라 박제된 짐승을 연상시켰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끔찍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가면가드 같은 무표정이 실은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순옥은 알고 있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에 대한 묘사인데요. 얼마나 막막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무표정에서 깊은 절망을 읽어낼 수 있는 순옥의 공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순옥도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13행에서 14행입니다. 사흘간의 행여가 몹시 고달팠던가, 자신의 말대로 삶에 지쳐버렸던가, 그 젊은 여자는 입을 벌리고 가볍게 코까지 골며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역시 젊은 여자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인데, 순옥이 주인공이고 순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옥은 그 젊은 여자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밑에 줄입니다. 순옥은 지금 그녀의 생살점 같은 돈 3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육촌 신우이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순옥이 왜 춘천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다, 생살 같다 라는 표현을, 생살점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가치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째 줄입니다. 순옥은 아기의 크고 검은 눈동자에 비치는 자신의 시들고 굳은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기의 눈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대비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4에서 6행입니다. 아기를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이상한 감동에 빠져있던 순옥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여자가 언제부터인가 익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옥은 아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죠.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래서 젊은 여자도 집 나간 남자를 찾지 못하고 이 아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순옥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뭔가 복선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신통하게도 낯을 안 가리네. 순옥이 멋쩍게 중얼거리며 떼어놓기 싫은 아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결재정의 복선입니다. 신통하게도 낯을 안 가리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순옥이 이제 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고, 젊은 여자도 아이를 떼놓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순옥과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게 전개될 것을 또 작가가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코트 밖으로 동그랗게 팔을 맞잡아 아이를 묵직이 안으며 순옥은 문득 가슴을 치받고 달려들던 지난밤 꿈속의 돼지를 떠올렸다. 이 돼지가 이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학습활동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말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순옥이 열차에서 젊은 여자를 만나고요. 젊은 여자에게서 춘천에 온 사연을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굉장히 피곤한 젊은 여자 대신에 먼저 깬 아이를 돌보는 순옥의 모습이 나오죠. 네, 잠에 든 여자 대신 먼저 깬 아이를 돌보는 순옥. 그 다음에 젊은 여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돌아오지 않고 순옥은 아이를 떠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이 더 있는 겁니다. 잠이 든 여자 대신 먼저 깬 아이를 돌보는 순옥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젊은 여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이 두 번째죠. 마지막으로 젊은 여자는 돌아오지 않고 순옥은 아이를 떠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돼지꿈이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는 떼인 돈의 회수, 그러니까 떼인 돈을 받게 될까?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어린 사내 아이를 맡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사내 아이를 맡는 것.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2번 3번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상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설의 인물들의 상황과 심리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인 순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거를 좀 키워서 써드릴까요? 첫 번째는 순옥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두쇠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옥의 수입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두 번 연속 치면 잘 안 먹네요. 오락실을 운영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순옥과 아이의 이미지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읽어봤죠. 순옥은 아기의 크고 검은 눈동자에 비치는 자신의 시들고 굳은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읽었던 부분이네요. 아기가 손을 뻗쳐 순옥이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처음 맛보는 듯한 기이하고 따뜻하고 연한 감촉이었다.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적어드릴까요? 적지 말고 손으로 좀 써봅시다. 자, 이 순옥은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늙고 시들한 이미지입니다. 그에 비해 아기는 굉장히 천진하고 따뜻한 이미지죠. 자, 그래서 전자인 순옥은 굉장히 소멸, 사라져가는 무언가, 그 다음에 늙음, 시듬 이런 이미지고요. 앞에 후자인 아기는 굉장히 성장, 그리고 이게 따뜻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젊은 여자는 순옥, 그러니까 아기를 바라보는 순옥과 순옥을 바라보는 젊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순옥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에 비해 젊은 여자는 굉장히 짐이 되고 있는데 이 아기를 누가 키워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애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애정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친구들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요. 3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감동을 이제 내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옥이라면 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상상해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선생님께 제출해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공감했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갖고 있을지 이거 한번 선생님에게 또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수행평가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짧게 했는데 실제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